강원도의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석 달 만에 2,0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전주에 비해 확진자가 2배씩 늘어나는 더블링 현상도 이어지고 있는데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피서지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평창 오대산 일원에서 돌 위에 글을 써 새긴 암강문 수십 점이 발견됐습니다. 오대산 사고에 대한 역사 기록을 담고 있어 사료적 가치가 높다는 평가입니다. 같은 병원에 입원해 있는 장애인을 상대로 보험 사기를 계획하고 보험금도 가로챈 사람을 고발하는 글이 국민신문고에 올라왔습니다. 피해자 지인들이 보다 못해 고발한 건데 경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농기계 임대 사업을 총괄하는 공무원이 임대 농기계를 독차지했다는 원주 MBC 보도와 관련해 평창군이 자체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임대 농기계를 개인 소유인 것처럼 장기간 사용하거나 임대 신청 없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강원도의 하루 확진자 수가 석 달 만에 2,0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일주일에 확진자가 2배씩 늘어나는 더블링 현상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3년 만에 거리두기 없는 휴가철을 앞두고 피서객 맞이에도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변 인근 화장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관광객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옵니다. 마스크를 턱에만 쓰거나 팔에 끼우고 다니는 관광객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화장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이른바 노마스크, 모두 방역수칙 위반입니다. 정부는 화장실과 샤워장을 이용할 때 마스크를 잘 써달라고 개인 방역을 강조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물놀이 하다가 마스크를 쓰지 않고 화장실에 들른 한 관광객은 현재 정부의 방역 지침이 현실성이 없다고 하소연합니다. 물품 보관함이나 자동차에 소지품을 두고 바다에 들어가 해수욕을 즐기는데 중간중간 화장실에 갈 때만 마스크를 쓰라는 지침을 과연 몇 명이나 지킬 수 있냐는 겁니다. 사실 물놀이 하고 나면 다 젖어 있는 상태인데 그 상태에서 화장실에서 또 쓰고 그리고 나오면 또 벗으라는 게 조금 아이러니하긴 한 것 같아요. 18일 기준 도내 확진자 수는 2,009명. 도내에서 하루에 2,000명이 넘게 확진된 건 지난 4월 27일 2,196명 이후 83일 만에 처음입니다. 3년 만에 거리두기 없이 해수욕장이 문을 열면서 매출 회복을 기대했던 상인들은 걱정이 큽니다. 작년에 비해서는 매출은 2배 정도 늘었고요. 근데 지금 갑자기 오늘 확진자가 많이 나와서 정부에서 거리두기를 이제 강화하거나 이러면은 저희 너무 많이 힘들어질 것 같아요. 지난 11일 휴가철 방역 대책을 발표하면서 기침 예절과 손 씻기 등을 당부했던 정부는 가파른 확산세에 해수욕장 인근에 임시 검사소를 만드는 등 추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지자체와 좀 논의를 하면서 임시선별검사소를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인력이 이제 투입되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또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부는 8월 중순에서 8월 말쯤 최대 28만 명의 확진자가 쏟아지면서 유행이 정점에 이를 것으로 예측한다며 50대 이상 등 고위험군 대상 4차 접종에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어제 70일 만에 코로나19 하루 확진자 수가 400명대로 올라서면서 원주시가 백신 접종을 적극 독려하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어제부터 사전 예약을 받기 시작했고 오는 8월 1일부터 보건소와 위탁의료기관에서 4차 백신을 맞을 수 있다며 적극적인 접종을 당부했습니다. 원주에선 지난 12일 49일 만에 하루 확진자 수가 200명대로 증가한 뒤 단 6일 만인 어제 408명을 기록해 일주일마다 확진자가 2배씩 느는 이른바 더블링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추세가 이어지면 한 달 뒤 하루 확진자가 5,000명을 넘어 6,000명 수준에 도달합니다. 돌 위에 글을 써서 새긴 암강문 수십 점이 평창 오대산 일원에서 발견됐습니다. 단순한 낙서가 아니라 조선 왕조실록과 의궤를 봉안했던 오대산 사고에 대한 역사 기록을 담고 있는데요. 사료적인 가치가 높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보도에 조성식 기자입니다. 오대산에서도 가장 경치가 뛰어나다는 월정사 금강현. 비가 온 뒤 초록이 더욱 짙어지고
물안개가 고즈넉함을 더합니다. 선조들이 남긴 유람기에도 자주 등장하는 명소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돌에 새긴 글, 일명 암강문이 무려 70여 점이나 발견됐습니다. 금강현이란 지명을 크게 새겼고 함께한 사람들의 이름과 날짜 등이 곳곳에 적혀 있습니다. 언뜻 보면 자연을 훼손한 것처럼 보이지만 조선왕조실록과 의궤가 봉안돼 있던 오대산 사고의 역사가 이곳 암강문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실록을 비롯한 중요 서적을 오대산 사고에 보관했는데 책을 가져온 왕족은 물론 수행원들의 이름까지 암강문에 남아 있습니다. 책을 꺼내 햇볕에 말리는 포세 작업을 하며 20여일 동안 머물렀고 실록 도착을 축하하는 연회가 열렸던 것을 알 수 있는 관기들의 이름도 발견됐습니다. 여기 있는 암강문들은 오대산 관련 실록이라든가 의궤라든가 형지안, 그다음에 시문록과 같은 기록과 완전히 일치한다는 점에서 사료적 가치가 아주 높죠. 이외에도 시조 태상가를 지은 양사헌 선생의 글이 봉평면 팔석정에서 발견된 것을 비롯해 진부면 청심대, 대화면 강천성굴 등에서도 다수의 암강문이 확인됐습니다. 특히 오대산 사고에는 추사 김정희 선생이 다녀갔다는 기록도 있어 그의 필적이 암강문으로 남아있을 것이란 추정도 나옵니다. 발굴된 것만큼의 중요한 기록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차후 이런 사업들을 이분들도 전문가들하고 그래서 같이 발굴하고 조사하고 그렇게 가야 되겠다. 평창문화원은 오대산 일원에 대한 추가 발굴 조사와 암강문의 문화재 등록을 동시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선왕조 실록과 의궤의 제자리 찾기가 100여 년 만에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오대산 사고와 관련된 역사적 흔적이 대거 발견되면서 그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농기계 임대 사업을 총괄하는 공무원이 임대 농기계를 독차지했다는 원주 MBC의 보도와 관련해 평창군이 자체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평창군은 농기계 임대 사업소에 근무하는 공무원 A씨의 임대 농기계 임의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특정 감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무원 A씨는 채소 이식기와 소형 굴착기, 농산물 이동차 등 임대 농기계들을 자신의 텃밭에 두고 개인의 소유인 것처럼 장기간 사용하거나 임대 신청 없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5월에 시행된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라 민선 8기 시장과 군수, 지방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들은 당선 전 3년 동안의 민간부문 활동 내역을 이달 말까지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선출된 공직자들이 당선 전 3년 동안의 민간부문 활동 내역을 임기 시작 30일 이내에 기관별 이해충돌 방지 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나 징계를 받게 됩니다. 또 제출 내용과 관련해 이해충돌 방지 담당관이 추가 확인을 요청하면 이에 응해야 합니다. 원주시를 비롯한 일선시군의 이해충돌 방지 담당관은 감사부서의 책임자가 맡고 있습니다. 영업 중인 식당에 찾아와서 빚 독촉하는 사람의 멱살을 잡아 식당 밖으로 끌어낸 가게 주인의 행동은 정당방위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2019년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와 빚 독촉을 하는 50대의 멱살을 잡아 식당 밖으로 끌어낸 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된다며 70만 원 벌금형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한 53살 최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민사소송에서 채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는데도 가게를 찾아가 빚 독촉을 하고 퇴거 요청에 따르지 않는 행위가 오히려 퇴거 불응이나 업무 방해가 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같은 병원에 입원해 있는 장애인을 보험에 가입시킨 뒤 고의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가로채는 사기범을 고발하는 글이 국민신문고에 올라왔습니다. 피해자의 지인들이 보다 못해서 글을 올린 건데요. 범인이 다른 병원에서 같은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며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10여 년 전부터 뇌경색으로 투병하고 있는 유모 씨는 지난 2019년 원주의 한 병원에서 함께 입원해 있던 이모 씨를 처음 만났습니다. 유 씨 지인들에 따르면 이 씨는 사실상 의사 표현을 못하는 유 씨를 돌봐준다며 전동 휠체어를 사게 한 뒤 운전자 보험 2개를 가입하게 했고 가입 후 약 4개월이 지난 2020년 1월 말 고의로 유 씨에게 상해를 입혀 사고로 위장했습니다. 유 씨의 지인들은 이 씨가 전동 휠체어를 타고 있는 유 씨를 인근의 골목으로 데려가 이와 같이 큰 돌로 발등을 내리 찍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119 구급대에는 전동 휠체어를 타고 가다가 턱에 걸려 엎어지면서 부상을 입은 걸로 기록됐습니다. 이후 8월까지 7개월 동안 총 1,680만 원 상당의 의료비가 보험사로부터 지급됐는데 보험금은 들어오자마자 ATM을 통해 출금되거나 이 씨의 통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인들은 유 씨의 계좌 비밀번호 등을 알고 있는 이 씨가 이 돈을 대부분 사용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나는 보험금이 나온지도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한 2천만 원 가량 나오는데 그 사람이 다 뺏어갔다 그러더라고. 이 정도 청구 금액은 보험사가 일일이 확인하지 않고 실비보험처럼 서류상 문제만 없으면 지급됩니다. 한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보험료에는 기본 인건비가 책정돼 있는데 모든 사건에 대해 손해사정인이 사실관계를 조사하면 보험료가 최소 몇 배는 오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 씨의 지인들은 이 씨가 다른 병원에서 다른 환자를 상대로 비슷한 일을 벌이고 있다며 국민신문고에 올렸고 경찰 수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오늘 오전 10시쯤 원주시 소초면 치악산 조대학 쉼터 인근 계곡에서 50대에서 60대 남성으로 추정되는 변사체가 발견됐습니다. 인근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시신이 수습됐지만 동물들에 의해 훼손이 심한 상태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하는 한편 미 귀가 실종 신고를 중심으로 시신의 신원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원주 전통문화교육원이 개원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원주 향교 인근에 위치한 전통문화교육원은 지난해 8월부터 개보수 공사에 들어가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로 준공됐으며 전시실과 국악공연장, 인문학 강의실 등의 전통문화교육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교육원에서는 4월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했고 현재는 논어 산책, 전통 자수, 매듭, 전통 한복, 대금 등 17개의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야구연맹 KBO가 추진하는 야구센터 후보지로 횡성이 거론되면서 횡성 베이스볼 테마파크 활성화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국 대학클럽 야구대회 개막에 맞춰 횡성을 찾은 허구연 총재는 횡성 군수 등을 만난 자리에서 횡성 베이스볼 테마파크와 연계한 KBO 야구센터 횡성 유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O는 심판, 기록원, 경기장 관리 요원 등이 훈련할 수 있고 기본적인 경기장과 숙박시설, 실내 연습장, 물놀이 시설 등을 갖춘 야구센터 건립을 구상 중으로 다음 달 전국 단위 공모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달아났다 경찰에 붙잡혀서 교통사고를 낸 뒤에 술을 마셨다고 주장하며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한 50대가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작년 8월 횡성 농협 주변에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 0.231%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가 인정된다며 56살 신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신 씨는 사고 후 집에서 술을 마셨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사고 직후 신 씨를 검거하기 위해 집으로 찾아간 경찰에게 신 씨가 빈 술병 등 증거를 제시하지 못해 음주운전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운영하는 교육문화회관과 교육도서관에 없는 도서를 지역 서점에서 바로 빌려서 볼 수 있는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각 지역 교육문화관과 교육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협약을 맺은 지역 서점에서 3일 이내에 희망 도서를 빌려볼 수 있습니다.
신청 권수는 매월 1인당 3권까지이며 대출 기간 14일 후 해당 서점으로 반납하면 됩니다. 교육청은 이후 해당 서점에서 도서를 구입할 예정으로 침체된 지역 서점에도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